안녕하십니까, 김정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몰입니다. 대표님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1980년도에 한국자동차보험사에 공채로 입사를 해서 자동차 사고 보상 업무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보상 관련 업무를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넘은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손해사정의 영역 중에서 네. 지금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몇만 대쯤 있나요? 지금 2,500만 대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 인구 중에서 2,500만 대가 움직이고 있고 2명당 한 대 정도가 움직이는데 교통사고 굉장히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통 이제 손해사정 하시면서 많이 접하는 사고 유형은 어떤 게 있나요? 과거에는 중앙선 넘어가서 사고 나는 경우가 흔히 많아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도로를 잘 정비를 했고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속을 방지하게끔 장치가 돼서 과속을 하거나 이런 사고는 많지 않고요. 정지하는데 뒤차가 와서 받는 경우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차선 변경하다가도 사고가 많이 나고 있지만 주로 많은 게 추돌 사고가 제일 유형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상에서는 차선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네. 추돌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지금 많은 차에 크루즈 컨트롤이 많이 돼 있어요. 네. 크루즈 컨트롤 돼 있는 상황에서 핸드폰 보다가 네. 추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차는 센서로 가는데 센서가 인식을 못했을 때 나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라고 하면 그래서 추돌 사고가 많이 나는 거죠. 네. 추돌 사고의 경우에는 이제 정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100대 0으로 갈 수 있을 것이고요.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차했다. 그 뒤따라가는 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서 추돌했다. 그러면 이제 한 8대 2 정도 사고가 나면 이제 그 상황을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해서 사고 상황에 대한 부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의 보상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또 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경미한 접촉사고, 이건 추돌 사고는 아니고 차와 차가 접촉을 해서 진단이 초진지는 한 2주 정도 난 상태에서 이분이 목과 어깨 부분이 너무 아파서 계속 치료를 받은 거예요. 무려 3년 동안이라. 그 3년 동안 치료받고 나서 계속 치료가 잘 안 되니까 정밀검사로 해서 종합병원에 갔어요. 종합병원에 가서 MRI를 촬영을 했더니 이걸로 인해서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전신마비 될 수 있습니다라는 깜짝 놀랄 만한 소견을 밝히니까 이분이 가서 수술을 했어요.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는 의사가 이거는 교통사고와 관계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본인이 돈 내고 다 수술을 했어요. 근데 본인 생각에는 난 사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계속 치료를 받았다. 근데 그 부위가 사고로 인해서 치료받았던 부위가 3년이 지나서 못 물어준다라고 그러니까 돈을 내고 치료를 했지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손해사정사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의뢰가 됐어요. 제가 확인을 쭉 해서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왕증이지만 사고로 인해서 가중된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기왕증 빼고 사고로 인한 부분만큼은 청구해서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위임받아서 이제 일을 진행을 해서 한 6천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목을 거의 한 5마디 정도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왕증으로 5마디 수술을 했지만 그래도 사고가 악화된 거에 기여를 한 게 맞는 거죠. 기여한 부분만 계산해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청구를 해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사실은 의사가 일단 이거는 사고와 관계없습니다 라고 해서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본인도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의사가 기왕증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나서 난 지금까지 계속 치료받은 것밖에 없는데 그걸로 인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가졌더라면 한번 좀 물어보고 전문가한테 상담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본인이 이건 내 기왕증이다 이렇게 넘어가면 보상 못 받는 거고 그렇죠. 좀 궁금한 걸 의문을 갖고 그래도 사고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고 물어보면 보상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 의심을 해봐야 되네. 기왕증을 보통 어떻게 확인하냐면 네. 우리가 병원에 갔던 기록들 있잖아요. 그 진료 기록이나 이런 거를 보험공단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허리로 또는 어깨로, 목으로 치료를 받았다. 한의원을 갔다, 한방병원을 갔다, 도수 치료를 받았다. 이런 게 다 기록에 남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왕증을 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지면서 이제 폭발하는 건데 네. 나의 약간 불편함과 사고가 결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평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모르면 어려워요. 그냥 넘어갈 것 같거든요. 일반 그 시청자분들이 이거는 좀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피곤해서 도로 갓길에다 주차를 하고 그냥 잠깐 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고속도로는 갓길이 비상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인데요. 특히
특히 야간에는 거기 주차를 하게 되면 시야가 좁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리는 차가 갓길로 나와서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갓길에 세우는 자동차에 큰 손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간이 휴게소 또는 휴게소까지 가서 안전하게 주차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갓길에서 정말 대형사가 많이 납니다. 블랙박스는 지금 많이 이제 차량이 다 있잖아요. 사고가 나면서 찍힌 영상들을 보면 아마 절대 갓길에서 잠을 자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원의 동부 간선도로는 편도 4차선 도로예요. 갓길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 넓은 공간에 낮 시간에 차를 주차해 놓고 거기서 이제 정비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워낙 도로가 넓고 그러니까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그걸 세워놨던 거예요. 거기서 두 분이 이제 차와 차 사이 중간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졸음 운전하던 운전자가 와가지고 거기로 와서 그냥 그 차를 그대로 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장에 있던 사람이 두 분이 사망을 하고 그 차가 튕겨 나가면서 보행하던 보행자가 또 그 차에 충격당해가지고 중상을 입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에도 그런 큰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야간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위험합니다. 또 유의하셔야 될 것이 갓길이 안전지대가 결코 아니라는 것과 사고가 나면 본인들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주차해 놓은 사람한테도. 그래서 일반 도로에서는 보통 한 20%에서 30%의 그 과실 책임을 묻고요. 고속도로에서는 40% 이상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 30%, 20%, 40% 이만큼 보상을 덜 받는다는 거죠. 사고 난 것도 억울하지만 자기 보상 받을 것도 다 못 받는데 갓길에다가 차를 주차를 해놓고 쉬면 절대로 안 되죠. 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갓길은 신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뭘로? 신으로 간다. 신으로. 졸음운전의 종착역이 이 세상이 아니듯이 네. 갓길에 세워두시면 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신. 네. 갓. 네. 하늘로 간다. 네. 정말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데 저처럼 몇 번 생각해서 알아들으셨던 분 계실 거예요. 갓길이 정말 위험한데 그 위험을 모른다면 신으로 가는 이 세상의 끝이 될 수 있다라고 인식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교통사고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한 많은 사고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손해 사정을 하시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일상생활에 대한 생활보호, 생활배상 이런 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사우나에 가서 본인이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다쳤다. 그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사우나니까 본인이 미끄러져서 넘어졌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이상하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미끄러져서 넘어진 것은 본인의 부주의나 실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조금 심하게 다쳤다. 넘어져서 골절이 됐다 그러면 좀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내 실수로 넘어지긴 했지만 목욕탕도 책임이 없을까? 또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문의를 하게 됩니다. 사우나 같은 경우에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고 발생 상황에 따라서 과실 적용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업주의 책임과 본인 피해자의 책임을 구분을 해서 그 책임 비율만큼은 받습니다. 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뭐 사우나의 경우에도 물이 어떻게 고여 있는지 또는 바닥에 비눗물은 어떻게 흐르는지 또는 거기에 장애물은 없었는지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만약에 소송이 되면 법원의 판사님이 그 현장을 갑니다. 가서 그 현장을 지켜보는 거죠. 그걸 현장 검증이라는데 현장 검증을 해보고 실제로 여기가 미끄러질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경고판도 없다. 그리고 또 여기 안전장치를 위한 어떤 조치가 없다. 매트를 깔 수도 있고 아니면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건물주 또는 사업주,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그 영업주한테도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거죠. 와, 디테일하네요, 진짜. 그래서 변호사랑 손해사단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저는 그거 궁금해요. 길 가다가 넘어졌을 때도 그것도 상해로 들어갈 수 있어요? 길 가다 넘어져서 다친 거는 이제 분류는 상해로 분류가 되죠. 왜 넘어졌느냐, 어떻게 넘어졌느냐에 따라 그냥 다리가 가지고 꼬꾸라져서. 그건 본인이 본인 책임으로 실수예요? 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에 없어야 될 뭐 돌멩이 같은 게 있다. 가다가 걸려서 넘어졌다.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도로 관리하는 지자체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송파구잖아요. 송파구 관내에 이제 그런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그럼 송파구에다가 문의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넘어졌는데 구청에다가 네. 하나구청이 지방자치단체니까 거기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게 관리주체라는 용어가 나와요. 도로에도 여기까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할합니다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나중에 또 보시면 건물에도 보면
뭐냐면 여기까지는 지하철이 책임지고 여기부터는 건물이 책임진다는 경계표가 있거든요. 그게 판단 잣대가 됩니다. 그 안쪽에서 벌어지면 지자체 아니면 이쪽은 건물주. 그래서 청구하는 대상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엊그제 같은 경우도 비 왔잖아요. 비가 와서 이제 대형마트에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우산을 접으면서 떨어진 물기. 이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거 내가 실수해서 넘어진 거야.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마트나 이런 데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똑같이. 실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모르면은 진짜 그냥 넘어갈 텐데. 넘어갈 수 있죠. 과연 내가 어제 경험했고 10분 전에 경험한 게 정말 이게 대상이 될까라고 그쵸.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나 이제 손해사 상사분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는 거죠. 봤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 물기가 있었고 또는 여기에는 방지 조치가 없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찍는 CCTV가 있는데 아무도 어떤 조치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모든 거를 근거해서 영업주한테 또는 가게 소유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나의 과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점점 커지면 1억에 10%, 1억에 20%면 2천만 원이잖아요. 그쵸. 크다는 거죠. 그것 또한 그걸 입증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피해자가 내가 이만큼 손해를 입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을 겪었다면 손해사인사님이나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제 또 곧 겨울일 텐데요. 겨울이 되면 빙판길에 넘어져서 많이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도 책임 소재에 따라서 보상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의 보행로에 눈이 와서 보행로에 눈이 쌓였는데 이걸 치우지 않았다. 거기를 주민이 가다가 사고가 났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가면서 아파트 상대로 아닌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다가요?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 주체. 관리사무소. 눈이 왔을 때는 눈을 치워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은 부주의한 게 좀 많지만 조심조심 걸어야 되지만 본인이 아무리 주의를 하더라도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빙판길이 없게끔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관리비를 내잖아요. 그 아파트 관리비를 낼 때 보면 여러 가지 항목으로 다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거기에 우리 관리 비용 중에 제설에 대한 비용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통수가 난다 대비책에 대한 비용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사실 그런 비용으로 하게끔 했는데도 안 썼다면 그거는 관리 주체의 과실이 될 수 있는 거죠.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겨울철에 중국집에서 그 하수관이 이렇게 도로 나와 있는데 그 보도 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하수관이 보도 위로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물이 흘러가지고 보도에 살얼음이 쫙 얼었어요. 그걸 보행인이 걷다가 얼은 빙판길을 밟으면서 미끄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탁 꿇으면서 무릎 앞에 나와 있는 그 뼈 있죠. 그게 이제 슬개골이라고 그러는데 이 뼈가 골절이 되면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나서 청구를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이제 실제 한 케이스인데 2,5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보상을. 그 중국집 주인을 상대로 해서. 왜냐면 물을 흘려보낸 사람이니까. 그건 보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그 물을 흘려보낸 원인자한테 책임을 물은 겁니다.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아셨냐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해주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업주가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거 요즘에 거의 다 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 사업장 안에 오는 사람이 턱이 있어가지고 그 턱에 걸려서 넘어져도 업주의 책임이고 종업원이 음식을 들고 가다가 뜨거운 국물을 엎어가지고 손님한테 화상을 입혀도 업주 책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업장 안에 온 손님에 대한 모든 안전사고는 업주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흔히 빈번하게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걸 들거든요. 그 보험을 들은 거를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거죠. 제가 지금 사례로 말씀드린 케이스는 그분이 좀 현명했던 분이죠. 왜냐하면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다칠 때 바로 사고 현장에 사진을 촬영을 해놨어요. 얼음이 왜 생겼냐라는 거를 확인해 봤더니 하수관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 위로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물이 흘러나온 그 주체가 중국집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야, 현명하다 진짜.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죠. 똑똑했네요. 그 증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그 현장에서 사고를 당할 때 바로 찍기는 어려워요. 당황스러워서. 그렇다면 그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를 확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못 찍었다면 사고를 오늘 당했는데 당황스럽잖아요. 그럼 뭐 내일이라도 그 현장을 찍고 있는 CCTV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그 현장을 지나갔던 블랙박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수막이 많이 걸려요. 예를 들어 그때 당시 어디를 지나가면서 목격하셨던 분 많이 오잖아요.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거죠, 사실.
이런 일상생활 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거는 손해사정사하고 상담을 하면 상담은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수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안내를 하고 필요한 서류도 안내를 하고,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아야 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손해사정사한테 문의를 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랑 그리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 또 어찌 보면 어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적거렸던 분들도 이 영상을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드렸던 팁들에 대해서 혹시 또 더 궁금하시거나 이러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을 드리고 또 한상열 손해사님께도 제가 연결해서 다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출연해 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사례는 사실 무궁무진하게 많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고도 많이 있거든요. 그때 이게 책임이 누구의 책임일 것이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궁금한 일이 많을 때는 뭐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이나 손해사정사한테 문의를 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지면 좀 자기 권리 찾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도 일단은 길 가다가 넘어졌을 때 구청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보고, 그리고 운전자 보험도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민사소송 보험 그것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그냥 저 혼자 처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변호사님이나 그다음에 손해사정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것을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